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다 지친 소리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간 여름 느낌으로 쌤 오늘 의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시원한 느낌으로. 예. 저희 매번 약간 겹치네요. 그렇죠? 네. 또 오늘이 절기 소서거든요. 작은 더위. 이제 수도권과 강원은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 오늘 이 해커스잡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 좀 시원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은희의 노동요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 쌤 오늘 좀 시원한 이야기, 좀 등을 벅벅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준비되셨을까요? 네. 등을 벅벅 긁어줄 수 있는 이야기. 네. 육아휴직 제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요? 이거 시원한 이야기 맞을까요? 약간 답답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답답할 때 긁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서 훅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출산휴가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연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출산휴가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만나볼게요. 30대 후반 직장인 김승규 씨는 올해 초 둘째가 태어나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출산 직후 아빠 휴가를 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린 제도입니다. 회사에 휴가 신청서를 올리자 인사팀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 월급이 깎일 수 있다. 기본급은 전액, 법정수당은 일한 만큼 지급한다.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3살배기 첫째를 돌봐야 해서 출산휴가는 그대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월급 400만 원 중 100만 원인 법정수당을 60만 원만 받는다는 인사팀 설명이 개운하진 않았습니다. 여름, 겨울 휴가 때 5일 연차를 써도 법정수당을 모두 받았는데 그는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월급은 오히려 휴가 때보다 더 줄어드는 저출산 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냐 하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해요. 순희쌤,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런 법정 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려졌고 이런 것들을 보긴 봤는데 제도는 있긴 한데 결론은 눈치가 조금 보이거나 어느 정도 손해를 좀 감수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게 약간 맹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기업의 육아휴직 제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마음 놓고 또 쓰고 또 많이 이용을 하겠어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출산이 진짜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특히 경력 단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육아휴직이라던가 출산휴가라던가 이런 게 있긴 있는데 뭔가 보호를 다 못 받는다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시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많이 보완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게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거든요. 노인 인구가 이제 젊은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 노동 가능 인구보다 고령 인구, 연금을 수령하는 인구가 노동 가능 인구보다 적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연금 관련된 것들도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저출산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창구이거든요. 물론 뭐 정부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뭐 지방이 아무래도 발전이 좀 저하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연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출산, 요 3가지 과제가 되게 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저출산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정책들이 뭔가 개편이 되고 막 이러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정부 정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업들이 이거를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편차가 좀 심하다라는 게 큰 거죠. 아니 그러면 좀 중소기업의 사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대기업은 좀 괜찮지 않나요, 쌤? 네, 대기업들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기업 하는 게 대기업이 이런 출산휴가 정책이라던가 육아휴직 제도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잘 보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으로 쏠림 현상이 이런 복지 부분들 때문에 더 큰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삼성, SK, 뭐 LG, 현대 이런 굴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제도가 뭐 기본 옵션으로 깔려 있죠.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뭐 경조사 비용을 지급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혜택들,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것들은 뭐 이제 어린이집을 뭔가 지원을 해준다거나 사내 어린이집. 맞습니다. 만약에 사내 어린이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교육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좀 좋은데 이게 문제는 정말 그 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막대기가 대기업에만 쏠려 있는데요. 300명 이상의 기업에만 일단 남성분들이 71%, 여성분들이 62.4% 완전 쏠려 있고요. 예. 규모가 알 수 없는 거 보시면 0.8, 0.6 제대로 보장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지금 의회 사례도 보면 휴가를 가더라도 이제 100% 나오는 법정 수당이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다 보니까 이게 대기업임에도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기업도 어느 정도 이게 따라오지 못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열악한 상황인 거죠. 네. 아니 근데 이 육아휴직 급여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용센터에서 1년간 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서 다양한 육아휴직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육아휴직 급여, 또 3+3 부모 육아휴직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 좀 자세히 볼게요.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 또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첫 3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 주로 아빠가 되겠죠.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고요. 상한선이 있긴 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있다는 건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특히 중소기업이 되게 눈치가 보이는 게 만약에 이제 중소기업 특히 이제 뭐 그 스타트업 기준으로 했을 때 5인 미만이거든요. 네. 5인 미만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영업을 하고 뭐 경비를 보고 네. 아니면 지원 업무를 하고 기획을 하고 각각 다 맡은 역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육아휴직을 딱 써버리는 거예요. 영업은 누가 하는데 그렇죠. 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워낙 잘 정해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잉여 인력이라던가 대체 인력이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다 보니까 네. 이게 약간 임신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남들이 너무 축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내가 저 업무를 떠맡게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산 휴가 뭐 육아휴직 대체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뽑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기업들이고요. 네. 중소기업들은 되게 눈치가 보이는 거죠. 심지어 뭐 그래도 막 아이를 둘을 낳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1년 육아휴직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해서 1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임신이 된 거야. 그러면 다른 직원 그러면 또 1년 우리가 다시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임신을 하는 부분이라던가 결혼을 하는 부분이라던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임신할 계획이 있냐? 면접 질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죠. 네. 근데 이게 불과 코로나 이전쯤에는 약간 2018년 이럴 때는 뭐 결혼 계획이 있냐, 임신 계획이 있냐 이런 것도 면접에서 많이 물어봤던 게 이런 고충 때문이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이를 갖고 또 특히 2명 이상 낳는다는 건 요새는 정말 큰일 하셨다. 대단하십니다. 애국한 거죠. 예, 네, 애국자죠.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육아휴직 제도와 같은 것들이 잘 갖춰진 회사는 없을까요, 쌤? 실제로 아까 제가 대기업들 말씀드렸는데 그런 대기업들 외에 네. 여성분들이 많은 여초회사는 되게 잘 돼 있죠. 특히 항공사가 그런 편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제 항공사를 지원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한 명을 낳으면 이제 임신 휴직을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일반 직군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할 때쯤 이제 뭐 휴직을 하고 그럴 텐데 항공사 같은 경우는 몸을 쓰는 거다 보니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임신을 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휴직을 좀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제일 좀 인상 깊은 복지 중에 하나가 쌍둥이를 낳잖아요. 네. 요즘 쌍둥이 많잖아요. 네. 시험관이랑 이런 걸 많이 하시니까 쌍둥이 낳으면 3년 쉴 수 있어요.
오, 쌍둥이는 한 번에 3년이요? 그 3년 동안 되게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닐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3년 동안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배려해 주는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경조사 비용도 지급해주고 육아 관련된 수당 같은 것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여초 집단인 경우에는 이렇게 좀 출산 휴가 제도들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또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라떼파파 이런 말 들어봤거든요. 라떼파파가 뭐예요? 네, 그 라떼를 들고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제 약간 아이를 할리우드 돌보는 느낌이네요. 이 아이를 돌보는 이제 출산 휴가를 출산 육아휴직을 쓴 아빠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름 붙인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어때요, 쌤? 실제로 예전에는 그 정말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에는 육아휴직을 쓴다라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진급을 포기하는 느낌? 이 사람은 이제 별로 회사에서 뭔가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욕심이 별로 없구나라는 거였으면 요즘은 정말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표를 보셔도 나와 있는 것처럼 71%였고 여성분들이 64%였거든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나 이제 출산휴가를 쓰는 빈도수가 남성분들도 정말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육아라는 게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성분들이 좀 내조, 육아 이런 부분이었으면 이제는 맞벌이 부부들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건 같이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좀 중견 중에서도 좀 보수적인 기업들, 특히 남초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면 좀 쟤는 되게 회사 일에 욕심이 없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잔재는 남아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더 문제는 이제 육후 이후에 또 찾아온다고 하던데요, 쌤.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워킹맘들이 일하면서 겪는 고충들이 정말 많다고요. 제가 어제 그 정부 관련된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청년 정책 관련해서 정부 행사가 있어서 이제 갔었는데 저는 이제 자문단이어서 중개부 자문단이어서 이제 갔었는데 자문 단원분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제공해 주시니까 샌드위치도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자문단원분 중 한 분이 이제 워킹맘이세요. 근데 그 대표님은 진짜 계속 전화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오기 위해 아이들 하원부터 뭐 학교 가는 것부터 학원 가는 것부터 다 맡기고 그러고 온 거니까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정신이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막 이제 나중에 끝나고 저희끼리 밥 한 끼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기차 시간 계속 보면서 막 또 지역에서 올라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워킹맘들의 고충이 진짜 크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끼죠. 그리고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이를 키운다라는 게 이제 출산휴가 때는 그래도 집에서 있을 수 있고 회사 일을 좀 쉴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이제 민폐를 끼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하면서 또 이것도 하고 이게 같이 이제 듀얼 모드로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아이를 편하게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기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또 딩크족이나 비혼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없을까요?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없을까요? 제가 실제로 그 딩크나 비혼을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잘 많이 못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Z세대, 젠지 세대 같은 경우도 딩크나 비혼이 막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여고 강의를 갔었어요. 마이스터 고등학교였는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비혼인 사람이 있냐 이런 걸 좀 물어봤었거든요. 궁금해서. 반절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정말요? 네, 반이나. 왜냐면 좀 이렇게 아이를 낳는 거. 그러니까 비혼도 그렇지만 뭔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게 아무래도 이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내가 사회생활, 경력이 단절될 것 같고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 것 같다. 아무리 뭐 고용 장려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고등학생들이 하시더라고요. 와,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고 그럼 내 미래는 어디로 가는 거지 하면서 비혼을 선택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출산 기조에 있어서는 너무 심각하게 안 좋은 현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인 부분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최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런 출산 장려 정책이라던가 육아휴직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만 될 게 아니라 기업 측에서도 되게 활발하게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인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되게 많이 조금 개선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취업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출산이라던가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것들은 확실히 이제 회사에서 옛날처럼 이제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지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육아휴직에 대해서 함께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맞아 나도 저게 힘들었었어 하면서 좀 위안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은희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